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밥맛도 없고 온몸이 무거운 느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제 부모님 보면서 느낍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식사량도 줄고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간은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70% 이상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간 건강과 대사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강지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간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오래 있으면서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간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데 정작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송이나 광고에서는 간에 좋다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그런 혼란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확인한 내용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간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간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자식들도 마음 편합니다. 그러려면 간부터 챙기셔야 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고 밥도 대충 드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하는 후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시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도 요즘 비슷한 증상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건 제 매제 때문입니다. 70대 초반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부쩍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자꾸만 눕고 싶다고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간이 지쳐있는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간 건강을 점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제 말씀이 저한테 꽂혔던 게 뭐냐면 본인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냐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술 안 마시면 간은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불규칙한 식사단 음식 습관 움직임이 적은 생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간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매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저녁 늦게 과일이나 빵 같은 걸 자주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 좀 더 마시기, 늦은 밤 간식 줄이기,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지키기. 그리고 간에 도움되는 음식 몇 가지 챙겨 드시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꾼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졌고 밥맛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피곤함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여러분의 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간을 지치게 만드는 숨은 원인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 건강하면 술부터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술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술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과한 음주가 첫 번째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면 간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못 갖게 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도 장기간 음주가 간세포 재생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간의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회식 때마다 술자리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본인은 소주 한두 잔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꼭 쉬는 날로 정하세요. 간도 쉬어야 회복합니다. 처음엔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금주 직후에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간이 회복 과정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곧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적당한 음주량을 지키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단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설탕이나 흰 쌀밥, 흰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술 안 마셔도 생길 수 있어요. 요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그룹일수록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 한 분은 단 음료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커피도 설탕 듬뿍 넣어 드시고 과일 주스도 자주 드셨는데 그걸 끊으시니까 3주 만에 속 더부룩한 게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같은 걸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좀 심심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간 허기감도 올 수 있고요. 하지만 금방 적응되고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이온 음료는 생각보다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 음료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텔레비전 보시거나 스마트폰 보시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움직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간에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그룹을 조사했더니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다는 건 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70대 중반 남성분은 하루에 딱 10분씩만 집 앞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피곤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앉으시면 1시간 안에 한 번은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화장실 다녀오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안일 하시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느려져요.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요. 해외 한 연구기관에서도 수분 섭취량이 많을수록 간 효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남성분 한 분은 하루에 물을 4~5잔밖에 안 드셨대요. 그런데 물을 조금씩이라도 늘리셨더니 아침에 입이 텁텁한 게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정해서 한 컵씩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요. 물 마시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과하게 드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건 있어요.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집안일이며 손주 돌보는 일로 늘 긴장하고 계셨어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몸도 자꾸만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5분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피로가 많이 완화됐다고 하세요.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숨 한번 크게 쉬고 팔다리 좀 펴주는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 스트레스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는 무심한 식습관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밤늦게 간식 드시는 습관 이런 게 쌓이면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가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든다는 국내 보고도 있어요. 70대 중반 여성분은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늦게 드시고 밤에 출출하면 또 과일이나 빵을 드시곤 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만 규칙적으로 지켰더니 피곤함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세 끼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간에게도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밤늦게 배고프다고 무리하게 참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저녁 8시 이후엔 간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이제 이 위험들을 줄이고 간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간의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독소를 처리하다 보면 세포가 손상되는데 자몽의 항산화 성분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단 아침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 반 개 정도만 천천히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보다 과육만 드시는 게 좋아요. 자몽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는 백년초입니다. 백년초는 숙취 완화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백년초 가루나 즙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은데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생즙을 소량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맛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백년초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정말 훌륭한 음료예요. 꾸준히 마시면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진한 녹차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엔 연하게 우려서 드시다가 점점 농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 점심 이후에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되시면 오후 3시 이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평소에 차는 어떤 걸 즐겨 드시나요? 네 번째는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는 빨간 무같이 생긴 채소인데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비트 주스는 농도가 진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물과 반반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색깔이 강렬해서 놀라실 수 있는데 맛은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비트는 익숙하신가요? 다섯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완화하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는 맛도 좋고 드시기도 편하잖아요. 다만 과다하게 드시면 당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긴 한데 불편하시면 알맹이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포도 좋아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가 의외죠? 많은 분들이 커피는 간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적당량은 오히려 간 피로를 줄이는 데 유익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한두 잔의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공복에 진한 커피는 피하셔야 합니다. 점심 이후에 한 잔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설탕이나 프림을 많이 넣으시면 효과가 떨어지니 가능하면 블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7번째는 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해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간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8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면 간도 일정한 리듬으로 일할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것만으로도 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간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침은 꼭 드세요. 아침 식사가 하루 대사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9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이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은 소화에도 좋고 간에도 좋습니다. 10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간이 회복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6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다가 주무시면 간이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11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마세요.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친구분들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이 왜 조용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들이 간을 지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단 음식, 불규칙한 식사 움직임, 부족 수분, 부족 스트레스. 이런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간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처음엔 그냥 피곤한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밥맛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간은 점점 더 지치고 어느 순간 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매제처럼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처럼 간은 다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물 한 잔 더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것만 실천해도 일주일 후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겁니다. 늦은 밤 간식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간은 훨씬 편해집니다. 자몽, 백년초, 녹차, 비트주스, 포도, 커피 같은 음식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간 건강 루틴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간은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간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간을 챙기셔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 피로를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아침 식단과 생활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